논란 월드몰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제2 롯데월드몰. 오늘은 바닥균열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의도적인 디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시민들은 단순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롯데월드몰 얘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군요. 예, 오늘 오후 8시 19분 가수 신해철 씨가 향년 46세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요. 의료진이 심정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고인이 장협착으로 수술을 받았던 부위를 개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데뷔한 고인은 솔로 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네. 자, 제2 롯데월드몰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고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안전성 논란 속에서 임시 개장한 롯데월드몰의 일부 층에서 바닥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송파 시민연대가 촬영한 롯데월드몰 5층과 6층의 식당과 바닥인데요.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롯데건설 측의 해명이 좀 의아합니다. 디자인이라는 해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건설 측에서는 지난 서울의 옛 느낌을 보여주려는 식당과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금이 간 듯한 바닥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는 제2롯데월드 측이 시멘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따라서 롯데 측의 이런 해명이 번복됐다는 점에서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고풍스럽게 보이게 한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송파 시민연대 측은 단순히 인테리어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함을 꽂았더니 쑥 들어갈 정도였다면서 코팅을 했다면 코팅도 금이 간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시민들은 의도된 인테리어가 맞는지 시공 설계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저런 거를 디자인이다. 제가 건축 문외한입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자, 상지대 얘기를 좀 해보죠. 김문기 총장 부자.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았죠? 네, 잠시 귀국했던 김문기 총장은 지난 주말에 다시 중국으로 떠났고요. 또 차남 김길남 이사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치주염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같은 경우에 결국 그 동행 명령이 의결이 되면서 오늘 출석을 했어요. 예. 김문기 총장 부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길남 이사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요. 김문기 총장에 대해선 형사 고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 예. 자, 만약에 이렇게 고발이 되거나 이게 동행 명령이 이제 불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이? 네, 우선 김문기 총장을 고발하겠다는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김길남 이사의 경우엔 이른바 국회 모욕죄가 더해져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고발이 있더라도 검찰이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MBC 파업 사태에 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사례가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사장의 동행명령장 거부권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자,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가 라오스 거래소에 투자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투자 근거가 표절된 보고서에 근거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1년 라오스 합작거래소에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보고됐던 타당성 보고서가 1년 앞서 작성된 캄보디아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이 2007년 작성된 캄보디아 보고서고 오른쪽이 2008년 작성된 라오스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라는 국가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상교 의원은 라오스 보고서가 캄보디아 보고서의 후반부 20페이지를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베낀 부분 말고 또 예. 다른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이 라오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보고서와 비슷한 내용을 뺀 나머지 부분은 라오스의 정치, 산업 등에 대한 개론인데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라오스 한국 대사관의 안내글과 동일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직원 5명은 총 1,745만 원가량의 출장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분은 캄보디아 보고서라는 이전의 보고서를 베낀 거고요. 예. 나머지는 주한 라오스 대사관의 라오스 한국 대사관의 안내글을 베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라오스 거래소에 투자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1년 135억 원 투자로 설립된 라오스 합작거래소는 적자 행진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라오스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국영전력회사와 국영상업은행, LWPC 컨벤션 등 3개사뿐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등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오스 합작거래소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보는 적자는 2011년 4억 9천만 원, 2012년 12억 4천만 원, 2013년 12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자, 왜 이 MB 정부에서 투자한 일들은 왜 다 이 모양입니까? 예. 경찰이 체증 판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경찰이 단순히 체증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체증 판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증 판독 프로그램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을 비교해서 피의자가 맞는지 확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체증 자료 입력 현황, 그러니까 체증 판독 프로그램 사용 현황입니다. 2009년 약 5,500여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2,300여 건, 2011년 3,400여 건, 2012년 4,000여 건, 2013년 5,300여 건까지 증가해 왔고요. 예,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에만 23,700여 건의 체증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2008년 이전 7년간 13,317건보다도 13,000여 건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예. 사진, 체증 사진을 집어넣고 네. 그 체증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뭐 잘 맞추면 이 판독 프로그램을 돌려서 신원을 잘 확인해내면 포상금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판독 실적,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을 촬영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역시 2009년 50명에서 지난해 81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네,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 측은 구체적 지급 내역과 예산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이 정보비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체증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포상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 겁니까? 포상금은 경찰청 측에서 지급을 한 것이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국정원 포상금이다, 국정원 예산이 반영된 거다 이런 의문은 뭐 근거가 없는 겁니까? 예, 김 의원 측에서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쪽에 소속된 인물이 국정원 쪽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생각될 만한 답변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그에 관한 자세한 그런 통계라던가 그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해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동맹휴업까지 경고했습니다. 그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게 뭡니까? 네, 현재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하위 50%의 연봉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상위 50%에게 급여를 더 준다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받거나 덜 받은 연봉은 다음 연도의 기본급 결정에 반영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과급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돼 국립대학 조교수, 부교수한테만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까지 전면 확대 시행될 방침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한 그 교수들 입장은 뭡니까?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국교련은 상호 약탈적 보수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이 보수체제가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국립대 교수들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학문 업적을 논문 편수라는 숫자로만 재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의 시작으로 교수들은 성과급 산정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광장에서 좀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멍 때린다는 표현이 있죠. 네, 어떤 대회입니까? 네, 말 그대로 멍 때린다. 그러니까 주최 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 나간 것처럼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뽑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과학적인 기준도 있었습니다. 심박 측정기까지 달도록 해서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 대회 결과 최연소 신청자였던 9살 초등학생 김모양이 우승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마지막에 나왔던 게 낯이 익은 예. 그런 조각상이에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예. 근데 머리 부분에 가시 쓰여져 씌웠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트로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승한 김모양이 받게 된 트로피가 바로 지금 보시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트로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